퇴직금으로 차린 가게 2년 만에 폐업하고 신용불량자로. 이 문장이 오늘날 50대, 60대 퇴직자들에게 얼마나 현실적인 공포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웃, 어쩌면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사업자 폐업률은 무려 72%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폐업자의 절반 이상이 바로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10명이 희망을 품고 가게 문을 열면 7명이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고 그중 서너 명은 바로 우리 세대라는 뜻입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고 받은 퇴직금, 인생 2막을 열어줄 마지막 희망의 씨앗이 어째서 2년도 채 안 되어 삶을 옥죄는 절망의 족쇄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오늘은 한 평범했던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통해 퇴직 후 창업이라는 꿈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 뼈아픈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은 무엇인지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30년간 제조업체에서 묵묵히 헌신했던 김영수 부장, 그의 나이 58세였습니다. 손에 쥔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을 합친 1억 5천만 원. 통장을 볼 때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앞으로의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치킨집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설명회에서 들었던 월 순수익 500만 원은 보장됩니다. 라는 달콤한 말은 그의 결심을 굳히게 했습니다. 그는 노후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까지 해지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기술 없이 하는 것보단 이름 있는 프랜차이즈가 훨씬 안전하지 라며 그의 도전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열자마자 장밋빛 꿈은 잿빛 현실로 변했습니다. 그가 가게를 연 상권은 반경 500m 안에 이미 4개의 치킨집이 불을 밝히고 있는 말 그대로 치킨 전쟁터였습니다. 한 일간지 사설에서 지적했듯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20%에 달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우리 모두가 피 튀기는 과다한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천정부지로 솟는 임대료와 배달 앱 수수료, 나날이 오르는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자 수익은커녕 매달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관련 보도에 나온 수많은 50대 자영업자들처럼 그의 월 평균 순소득 역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날들이 허다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매를 앓으시던 노모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아직 대학생인 막내딸의 학자금까지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연로한 부모와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더블케어. 이는 최근 한 신문이 심층 보도했던 평범한 중년을 파산으로 이끄는 가장 전형적인 경로였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과 카드론에 손을 댔지만 고금리 시대의 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처음엔 3%대였던 금리가 7%를 넘어서자 월 이자만 4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가게를 내놓게 됩니다. 2년 만에 가게를 정리했지만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처분한 가게 집기와 밀린 대출금을 합쳐 3천만 원이 넘는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통계청 자료에서 밝힌 폐업 후 평균 약 2,500만 원의 빚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결과였습니다. 평생 직장의 대가였던 퇴직금은 공중으로 사라졌고 그는 신용불량자라는 낙인과 함께 개인 파산을 고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김영수 부장의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단순히 안타까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비극이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그가 무엇을 놓쳤는지 냉정하게 복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그는 퇴직금의 본질을 망각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인 생존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김 부장은 이 생존 자금을 대바
을 꿈꾸는 투자금, 사업 미천으로 착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 등을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을 일시금으로 찾아 사업에 올인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절벽에서 외줄타기를 자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준비 없는 생계형 창업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다. 나도 사장님 한번 해보자. 는 막연한 자신감만으로 최소 1년 이상의 철저한 준비 기간과 전문가 상담 없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 폐업자 중 60% 이상은 초기 투자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한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스스로 해당 업계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직접 일해보며 생리를 익히고 상권 분석과 자금 계획을 세우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생략된 결과 실패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셋째, 나만은 아닐 거야. 라는 섣부른 낙관론에 기댔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30초에 한 곳씩 가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영업의 현실임에도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성공 사례나 긍정적인 전망만을 선택적으로 믿으려 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소비 위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김영수 부장이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그를 만났다면 어떤 조언을 가장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작은 카페를 3년째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61세 박선영 사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박 사장 역시 퇴직 후 창업을 꿈꿨지만 그녀의 접근 방식은 김 부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그대로 두고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며 기본적인 생활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창업 자금은 지난 5년간 남편과 함께 따로 모아온 여유 자금 5천만 원 내에서 해결했습니다. 또한 창업 전 1년간 동네 유명 카페에서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며 커피 기술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 재고 관리, 세무 처리 노하우까지 몸으로 전부 익혔습니다. 박 사장의 현명한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제2의 인생을 위한 몇 가지 철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노후 자금과 사업 자금의 철저한 방화벽을 치십시오. 인생 2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퇴직금, 즉 나의 연금 자산을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 돈은 어떤 달콤한 유혹이 있어도 사업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은 반드시 실패해도 내 노후에 지장이 없는 여유 자금 범위 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자영업자의 퇴직금을 스스로 만드십시오. 박 사장은 창업과 동시에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를 위한 거의 유일한 퇴직금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의 강력한 소득 공제 혜택은 물론 최악의 경우 사업이 망해 빚쟁이들에게 쫓기더라도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최소한의 재기 자금을 지켜주는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매달 버는 돈의 일부를 꾸준히 여기에 납입하는 것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셋째, 최소 1년의 법칙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창업을 결심했다면 최소 1년은 내가 뛰어들고 싶은 분야에서 직접 월급을 받으며 남의 밑에서 일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사업의 냉혹한 현실, 장단점, 그리고 내가 이 일에 정말 맞는 사람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1년의 경험은 수천만 원의 컨설팅 비용보다 더 가치 있는 교훈을 줄 것이며 실패 확률을 극적으로 낮춰줄 것입니다. 넷째, 정부와 지자체를 똑똑하게 활용하십시오. 단순히 창업 자금을 빌리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경영 개선, 컨설팅, 법률 세무, 자문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심지어 폐업을 고려할 때조차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정부의
희망 리턴 패키지와 같은 폐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창업은 결코 인생 역전을 위한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영수 부장의 실패는 단순히 개인의 무능이나 불운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환경이 만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극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박선영 사장의 사례처럼 철저한 준비와 원칙을 지킨다면 인생 2막은 충분히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나의 퇴직금은 사업 미천이 아니라 내 남은 생을 지켜줄 마지막 생존 자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대원칙 위에서 차분하고 현명하게 당신의 빛나는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 2막을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나누고 싶은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경험이 모여 더 단단한 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더 깊이 있고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